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유럽 위기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증시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2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003.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88이 오르면서 52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작년 8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2,000선을 구경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서 이거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 가야 되려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한번 밟았다라는 점에서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밟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테고요. 개별 종목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손실을 회복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00선대의 장세에서는 내 종목에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또 수익을 좀 더 키워볼 수 있을런지 좀 많은 궁금증들이 오늘 특별히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그리고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상담은 조금 서둘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해서 오늘 이 좋은 장세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증권가에서는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키움증권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스마트폰을 품은 키움증권이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주식 거래가 키움증권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주식 거래가 키움증권 거래대금의 15%까지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0년에 1,000만 명 정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9월에는 2,2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날씨, 교통, 게임 등 스마트폰 활용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스마트폰 주식 거래도 함께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 50조 원대에 머물던 MTS, 그러니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가 2011년에는 14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RX에 따르면 2011년 1월에서 8월까지 MTS 거래 금액은 이미 101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2년 전체 MTS 시장 거래 대금은 81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1,215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2012년 예상 MTS 주식 거래 수익은 2010년 전체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의 2.2%로 그 규모가 아직 크진 않은데요. MTS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키움증권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주식 거래가 신규 투자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을 증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주식 거래가 일방적인 기존 HTS 고객의 MTS로의 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 고객의 잠재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주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주식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출구이자 주식에 관심이 높은 잠재 투자자를 주식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고객의 15.1%가 주식 거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회 이상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이용하는 비중은 70.5%나 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스마트폰 관련 어플들이 이렇게 커진다 그랬을 경우 키움증권의 수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 76,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OCI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내실을 다지고 때를 기다리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012년 하반기부터 강한 시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 태양광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2011년 12월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등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 제품들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태양광 실질 수요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28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입니다. 상반기의 경우 수요의 계절성과 그리고 이후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태양광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중국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3년에는 유가를 대신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니 그리드 페리티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수요 폭증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구조조정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업체들의 경우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SK케미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기존 소형 생산 업체들의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캐시코스트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설비를 폐쇄하거나 신증설 계획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약 5만 톤에 달하는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가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KCC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관련 자산을 전액 상각했습니다. 아직까지 흑자를 내고 있는 대형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증설 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OCI 또한 P4의 가동 시기를 2010년 4분기에서 2014년 1분기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시황은 공급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점차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반기 후 시황 급반등 기대감과 OCI의 자체적인 경쟁력 우위 때문입니다. 2011년 2분기 이후 태양광 시황 급락 과정에서 OCI는 선제적으로 유연한 가격 정책을 취하면서 고객사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증설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고객 장악력과 그리고 원가 경쟁력은 OCI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줄 중요한 무기라고 보고요.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는 27만 1,5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농심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모두가 실망할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레포트의 제목이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은 57.1% 감소를 했습니다. 농심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고 영업이익은 57.1% 감소를 하였고요. 세전이익은 49.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국투자증권의 전망과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26.9%, 38.9%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는 라면의 점유율 하락과 그리고 원가 부담 지속 그리고 판매 장려금 증가로 매출액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의 4분기 점유율은 62%에서 6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비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애누리는 평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스낵 수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낵 매출액은 가격 인상 효과와 그리고 시장 호황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하여 3분기에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도 10.2% 증가해 3분기에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2년 스낵 매출액은 가격 인상의 기저효과 및 간자치 브랜드 성공적인 시장 정착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ASP 상승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료비 단가를 상향하고 그리고 삼다수 재계약 위험을 감안해 음료 실적 전망을 낮춰 2012년과 2014년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6.6%, 11.2% 하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사에 대해 매수를 추천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4분기 점유율과 원가 부분에서 최악의 시기라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면류 신제품 출시로 점유율은 2분기부터 반등하고 라면 ASP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5.6%에서 올해 6.9%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라면 ASP는 가격 인상과 고가 라면 시장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2% 상승할 것인데 라면 ASP 1% 상승은 EPS 주당 순이익을 3에서 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적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판단이며 역사적, 상대적 저평가의 현 주가 수준에서 매집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요. 이런 기회에 매집을 할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29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키움증권과 OCI 그리고 참 오랜만에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농심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좀 단시간에 많은 분들의 그 상담을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오늘 그 0279번님께서도 많은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프로그램이 참 좋으시다고 이렇게 또 칭찬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잠시 후 기다리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하기 전에 두 분 전문가 샘플러스의 최병건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가 두 분과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여기 넷패스인데요. 네, 패스. 네, 네, 가격과 비중은요? 예, 15,500원이고요. 30%입니다. 15,500원에 30%. 네. 예,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텐데요. 예, 얼마 정도 그게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네. 손절하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자, 그럼 이제 한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상승이 가능할런지 그리고 네, 이 손절 좀 만만치 않은 경우에 손절을 할 경우에는 손절 네. 가격 위와 아래의 가격대를 좀 잡아보면 예,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또 만일의 경우에 자꾸 내려가면 네. 밑에서 좀 더 사도 괜찮은지. 내릴 때는 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이미 30%신데 더 사는 거. 알겠습니다. 비중 확대까지도. 네. 자, 그럼 이제 최병권 전문위원께서 이 넷패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지금 여쭤본 몇 가지 경우 중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넷패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양강 구도로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중대형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정치권 관련 테마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기술주들이라든지 코스닥 소속 기술주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10월 달에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강세를 띠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주가의 흐름을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증시가 살아나고 있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좀 더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은 다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하고요. 손절 매가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뭐 좀 넓게 본다면 14,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추세가 붕괴되는 거니까 그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또 좀 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돌파 시점이 왔을 때는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가는 게 좋겠고요. 우선 목표는 그렇게 세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넷패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 첫 번째 종목은 동일철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100원에 10% 보이시네요. 네,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고 또 여기에 또 특정한 그 급등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다시 되밀리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개별주들이나 아니면 또 개별 테마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분명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자로부터 이제 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된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 한 9,100원, 여기서 한 5일선 대응을 이렇게 하러 들어오셨다가 지금 이제 하한가 마감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요거는 분명히 손절가는 어느 정도 좀 지정을 해 놓으시고 좀 들어가실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고 지금 다행히도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이신데 지금 요거는 한 8,600원 좀 손절가가 좀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그 하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타이트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8,800원에서 8,600원 요 선에서 만약에 시가 출발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홀딩 관점을 좀 한번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연상이 이제 나왔던 이제 요런 자리, 여기 갭이 떴던 자리 구간대에서 또 맥없이 무너진다면은 오히려 요거는 좀 매도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TS 조선해양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3,850원에 30%. 요즘 STS 그룹이 웅진그룹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주력 계열사를 팔고 이제 중견 그룹들이 어떤 자금난 그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함께 이제 몇몇 그 이야기 오르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그룹들 중에 하나이죠.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좀 궁금하네요.
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또 하이닉스 인수다 아니면은 기업의 자금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많이 탔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약세를 탈 때가 있으면 또 강세로 전환할 때가 있고 상황이 개선될 때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STX 계열사 중에 하나인 STX 펜오션이 2,500억 BW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차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을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주가의 상승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이제 121선 저항에 한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여기 저항 라인에 한번 부딪히는 만큼 한번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흐름은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현재로선 저항 라인은 다음 저항 라인은 17,500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 저항 라인은 2만 원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강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또 그렇게 대응을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종목을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짧게 치고받는 대응을 가는 것보다는 종목을 쭉 그대로 끌고 가셔서 작은 조정 정도는 무시하고 끌고 가시는 대응을 가신다. 즉 바이앤 홀딩 전략을 쓰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중대형주 말고 중소형 종목들도 막 움직이긴 하지만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앤 홀딩으로 좀 바닥권 주식들을 공략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남해화학인데요. 11,200원에 20%십니다. 네, 남해화학은 이제 국내 최대의 그 규모의 이제 그 비료 생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대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바닥 구간대에서 새로운 주가의 레벨업 구간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이제 11,200원에 한 20% 정도시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 차트상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 구간대에 좀 제대로 접근을 하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제가 이제 짧은 이제 손절가와 또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이 1,800원. 에서 1,700원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기보다 또 혹은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좀 응집한 차트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느 정도 상단 구간,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구간이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인 지금 내용이나 아니면 기업의 내용을 좀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13,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한 1,7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좀 길 것으로 좀 횡보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대에서는 1,700원 이탈했을 때는 중기 투자가 아니시라면은 좀 짧게 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평화전공을 30% 18,700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평화전공 같은 자동차 부품주는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지금 메이저급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나 아니면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또 만도 같은 주식들이 최근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을 맞으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마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좀 성급한 판단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요번에 시장이 만약에 계속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자동차 업종 쪽은 상승해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그동안 급락세를 계속 탔고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던 종목들입니다. 주로 업종별로 보면은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 그 다음에 건설업종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 또 그것이 이제 회복세를 타면서 이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다지 큰 하락을 안 했어요. 계속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물론 안 빠졌다고 해서 원래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수 판매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쉽게 안 나올 수 있다는 요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올 봄에 이제 3월, 4월, 5월 정도에서 내수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오면은 우선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18,000원대 초반 정도, 18,200원이나 18,000원대 초반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았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정말로 매수가 또 강해진다라면 그때 가서 재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흐름이 강한 쪽으로 우선은 투자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잘 됐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 텐데요. 현대위아예요. 현대위아, 예, 예. 가격과 비중은요? 16만 5천 원이요. 16만 5천 원, 비중 예, 50%예요. 50%, 예. 예. 자 알고 싶으신 작년에 게 산 건데. 예? 언제요? 작년에. 작년요? 예. 작년이라 봤자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얼마나 됐어요? 7월 달에. 7월 달에?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근데 너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예. 목표가 얼마까지 올라가려나. 가지고 있으면 그까지 올라가려나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자 목표가에 대한 궁금증.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위아에 대해서 우리 양순모 전무관님께서 지금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답변 한번 들어보시고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이소. 어떻게요? 상세하게 좀 가르쳐 상세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쉽고도 상세하게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상세하게. 네. 예. 네, 우선 그 현대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그 작년 한 8월달 이제 유럽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그 주가 하락에 이제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좀 단기 자금보다는 좀 중기로도 이제 보셔도 되는 자금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좀 상담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위아의 그 내용만 본다면은 이전부터 또 고성장 추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종목, 단기적으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종목인 것은 맞고요. 또 이제 이제 고성장의 추세를 이제 이어왔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최근 우리나라와 또 터키와의 또 FTA 이제 그 체결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런 수혜주들로 이렇게 또 뽑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주 매출처가 뭐 현대차 또 기아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제 매출 호조세에 입어서 또 현대위아도 당연스럽게 이제 매출액도 분명히 증가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그 펀더멘털을 제가 또 도입해서 보면은 현재 그 주가의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을 해준다면은 현재의 가격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좀 받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었고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차트만 보더라도 한 15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언제 이 목표 주가에 올 것이냐라는 것인데, 분명히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가지고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한 16만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이제 반등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좀 만약에 좀 현금적으로 좀 오랫동안 좀 들고 가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주가의 이제 그 성장 가치를 봤을 때는 한 19만 원대까지는 목표 구간대를 좀 설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주가가 너무 그 빠져서 이제 무섭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12만 3천 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3월 달에 또 2월 달과 이제 앞으로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장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 가정 하에 이제 어느 정도 소폭 조정 부분을 좀 어느 배제를 하고 이제 갑자기 폭락이 나오던가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은 이번 한 3월 달 안으로도 한 충분히 목표 주가대에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은 붙었다라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휴비츠 보겠습니다. 휴비츠 1,500원에 15%입니다. 자,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을 때가 됐습니다. 주가가 14,900원까지 상승세를 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말경에 그렇게 고점을 찍고 서서히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이전 수준인 9,300원대나 9,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뭐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서서히 반전 포인트를 잡기 시작하면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 자체가 약간의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단숨에 막 주가가 급등을 하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서서히 올라서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당분간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는 우선은 12,000원 정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돌파를 하면은 다시 14,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현대 HCN입니다. 현대 HCN 2,770원에 10%입니다. 네, 우선은 현대 HC에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의 자리를 보면은 어느 정도 한 2,600원 구간대에서 하반 경직형에 대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 달 이내에 한번 주가의 방향성이 한번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대 HC에는 지금 한 2,600원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주가에 이제 상승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거래량들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제 거래량 없이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이 앞전에 있었던 그 이 매물에 대한 이런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런 포인트를 보신다면은 한 2,9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반드시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이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 HC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그 실적 부분과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M&A에 대한 이런 또 기대감에 따른 또 어느 정도 또 물량 받치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지고는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저는 한 3,350원 구간대에 한 목표 주가를 좀 잡아드리겠고 한 2,600원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붙기 전까지 한번 보유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플랜티넷입니다. 플랜티넷 7,780원에 20%입니다.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 강하게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의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사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지금 2월 2일 날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넘어가려다가 9,4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빠르게 반전 포인트를 잡고 바로 또 급등세를 타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이제 중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입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좀 감수를 해야 되고요. 또 아니면 수익 폭이 좀 축소되는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 종목 자체가 시간을 좀 질질 끌 것 같으면은 위쪽에서 팔고 밑에 가서 다시 사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9,8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좀 길게 받는다면은 짧게 반등 줄 때 매도를 하시고 대략적으로 한 7,000원대 후반이나 8,000원 전후로 해서 다시 재매수 전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진행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뭐 추가 상승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익 실현하시면은 가장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17,200원에 50%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 들어서 뭐 대선 테마주를 안 들고 있으면은 사실상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은 대선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실상 제일 좀 난감한 부분이 또 바로 대선 테마입니다. 아무리 실적 기업에 대한 가치 또 밸류에이션 대비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뭐 대선 테마에 대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로지 좀 수급으로 인한 좀 자리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로 너무 이제 고평가가 좀 되어지고 있고 또 시장에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막 껑충껑충 날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가셨더라면은 한 어느 정도 지금 비중도 한 50% 정도이시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재 매수 구간대 그리고 오늘 보여주었던 것은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내 매수가 구간 17,2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매도하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 앞으로 한 25,000원 정도 구간대 단기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25,000원 구간대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한 10%씩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쪽으로 대응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인포피아입니다. 21,000원에 30%집니다. 자,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노인복지 테마로 해서 초기에 급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 돌려 세우려고 하는 타이밍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식을 억지로 파는 대응보다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대응이 나을 듯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얼마나 강도를 좀 강하게 가져가느냐가 결국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대략적으로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거기를 저항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신고가 경신이 가능합니다만은 거기 돌파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일단 반등 줄 때 매도를 좀 하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19,000원을 깨면은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19,000원 아래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추가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더 보유하시는 대응도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19,000원을 깨면은 그때는 일부를 좀 축소하셔서 나머지를 들고 가시는 대응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하나 더 상담을 하고 또 바로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DO입니다. DO 18,280원에 비중 8%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나온 이제 테마주의 중에 하나인 종목이죠. DO입니다. 자, DO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일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긴 거래량을 또 터뜨리고 또 윗꼬리 마감해서 또 하한가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최근 요 위 구간대 한 주가가 18,000원 위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하신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갈팡질팡 이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욱이 이제 문제는 지금 18,300원에 비중은 10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하게 이제 대응을 좀 하는 쪽으로 좀 제가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래량이 이렇게 제가 이제 차트를 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같이 태우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가가 최고가권에서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최대로 많이 터지면서 빠졌다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량들을 다시 뺏기 위함,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내 물량들을 털기 위함,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자의 경우인데요. 주가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제가 모든 그 투자자분들이 기업에 대한 이런 정확한 분석 없이 오로지 이제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식이 가네라고 해가지고 따라잡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O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16,500원 이하의 내일 또 시가 출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분할 손절을 좀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 이하의 가격이 나왔을 때는 그냥 묻지 마시고 그냥 손절을 좀 하는 쪽으로 저는 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이 16,500원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구간대까지도 빠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다시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된다면은 18,000원 위 구간대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비중 100%는 이렇게 급등주에는 좀 쫓아가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문의하실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기아차인데, 예. 기아차요. 예. 예, 예. 사신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비중은 또 얼마나 되는지. 비중 66,000원에 100%예. 100% 66,000원. 예, 예. 예, 666. 가격 좋습니다. 예, 66,600원에 100%를 갖고 계시는군요. 자, 기아차에 예.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자꾸 막 요새 조금 다른 거는 다 뜨는데 네. 기아차가 요새 많이 안 뜨고 계속 지루한 장을 가길로 이걸 좀 들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손절을 좀 해서 조금 더 빠지면 밑에서 조금 더 잡아야 되나. 네. 자, 뭐 그게 자동차 궁금해가지고. 쪽이 요즘 살짝 좀 소외된 듯, 뭐 전년이나 그 전전년에 비해서는 살짝 소외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또 뭐 예, 예. 실적이라든가 회사 자체로 놓고 보면은 뭐 아직도 짱짱하다,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던데요. 좀 예, 염려가 예. 되시나요?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밋밋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언제 한 얼마 정도까지 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그거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매도 가격까지요. 예, 예. 예. 며칠 전에 아는 분이 그 K7을 이렇게 타고 나왔길래 사실 이게 그전에는 꼼꼼히 잘 안 살펴봤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요즘 예. 같으면은 이게 왜 외제차를 사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예, 만들고,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좀 자동차주에 관심을 더 기울여 봐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했었거든요. 자, 오늘 최병원 위원님께서는 이제 주식적인 관점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드릴 텐데, 자, 그 의견은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일단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또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우선은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하락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업계의 그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해외 법인이나 해외 판매에서는 시장 마켓 그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마진을 남기는다든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싸게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해서 보증 기간을 길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수익성을 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수익성이 지금 현재 국내 내수 판매에서 많이 메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내수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내수 판매 상황을 보면은 물론 연말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끼어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수 판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회복을 해도 주가가 바로 올라오지는 못하고요. 또 오히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그런 구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대규모로 한국 시장에서 7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자동차 주식만큼은 빼놓고 사고 아니면 오히려 더 팔아버린다는 것은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바로 움직임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대형주고 흐름이 괜찮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서 만약에 깨질 때는 일부를 줄였다가 나중에 밑에 가서 다시 받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가 되냐 하면은 현재로서는 65,000원입니다. 근데 이 65,000원을 살짝 건든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65,000원 이하로 출발을 하면서 아침 시작하자마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쭉 밀고 내려가면은 그럴 때는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형태니까 그럴 때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은 아직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65,000원을 깨면은 그런 대응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아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가 계속 안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투자자께서는 상승을 하는 시기에 그 호재성,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으로 몰아서 가시는 건 별로 좋은 대응이 아닐 듯 싶으니까 깨지 않더라도 탄력이 좀 더뎌지고 흐름이 좋지 않으면은요, 한 반 정도는 다른 종목, 우량한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기준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심택입니다. 심택 12,400원입니다. 자, 심택은 우선 그 반도체와 또 통신기기에 대한 PCB를 그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자리상이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전에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매물 저항 구간대를 반드시 이렇게 거래량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그 고가권,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었던 계속 그 어느 구간대 13,800원 정도 구간대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가 밀렸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구간대를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그 러브콜을 주면서 주가의 또 강한 상승을 이어갔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기대 심리를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또 제품의 그 다각화와 또 앞으로 성장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이제 그 심택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심택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증가가 되고 또 이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은 같이 사업에 대한 이런 다각화가 되면서 기업도 같이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외형적인 성장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그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한 17,000원 정도 구간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비중을 좀 안 적어주셔서 제가 비중은 어느 정도 체크는 못했는데 한 비중은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만 이게 보시고 한 17,000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4750원에 10%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조정을 며칠 동안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시점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9월 달에 29,000원, 30,000원권에서부터 46,000원권까지 3개월에 걸쳐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 주면은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셨다가요. 뭐 매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익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타이밍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쉬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상승 구간을 탈 때 그때 재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 순환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은 한번 쉬는 구간으로 가면은 또 오른 기간만큼 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상승한 만큼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도 꽤 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다음 타이밍에 한번 다시 재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라. 자, 다음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아유, 이게 전화 연결 잘 됐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아, 지금 옆에 그 TV를 켜놓으셨습니까? 아, TV 그 볼륨을 줄여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게 텔레비전에서 지금 예. 계속 되돌아서 저한테 들리거든요. 아, 좀, 예. 네, 네, 네. 텔레비전 소리를 완전히 줄이시던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텔레비전 소리를 완전히 TV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끄셨나 보다. 아, 완전히 꺼버리라고요? 예, 예. 아, 소리를 다 줄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아, IHQ인데요. 네. 가격과 비중은요? 그게 가격이 3,980원, 84원이든가, 왜냐면 두 번 사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한 60% 정도 돼요. 예. 그럼 딱 4,000원 잡을까요? 4,000원? 네네. 네, 뭐 10몇 원 차이니까, 그죠? 예, 4,000원에 네. 40%. 네. 네. 자, 그러면 염려되시는 점, 궁금한 점은 어떤 걸까요? 아, 너무 늘 조금 올라가다가 도로 빠지고 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올라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IHQ에 대한 회사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거에 네. 대한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오르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어느 시기까지 좀 걸리는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뭐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바로 그냥 답변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그 IHQ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IHQ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런 관련주들, 보통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런 대표주로 따진다면은 뭐 YG 엔터테인먼트 혹은 SM 또 뭐 JYP 쪽으로 있겠고, 또 뒤로 이제 사극이나 이제 드라마 쪽 외주 제작사들 쪽으로 본다면 뭐 키이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현재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IHQ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IHQ는 그 지난해 말에 그 시청률 1위를 올렸던 뿌리 깊은 나무, 혹시 이제 그 기억하실지 기억하실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번 그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가지고 이번 매출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총 매출 그 분배 구조에서도 전속금에 대한 이런 제도를 좀 폐지하면서 또 적자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이 회사가 어떤 작품,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은 어느 정도 계속된 이런 지속성이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의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큰 상승이 이어졌었던 것도 아무래도 이런 매출적인 부분들과 아마 시장에서 분위기를 이제 편승받고 있는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깜짝 반등에 대한 이런 구간대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로는 한 4,000원 정도이시면 약 한 15% 정도 손실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굳이 현재 자리에서는 여기서 뭐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시고요. 현재 매수가 자리가 뭐 3,980원 정도라 치라면은 그냥 목표 주가는 제가 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뭐 실적적인 부분들, 이제 턴 어라운딩을 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라는 종목에서 다시 한번 실적 어라운딩이 돼가지고 튀어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한 4,000원 선에서 좀 짧게 다시 한번 끊는 쪽으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다만 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뭐 되밀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3,200원을 이탈했을 경우는 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이렇게 좀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이라이콤입니다. 15,450원에 20%입니다.
자,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17,000원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12월 달, 1월 달에 주가가 좀 쉬고 있는 구조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반전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핸드폰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 실적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4분기에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요소들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항 라인이 16,700원권에서 17,000원 선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것인가 더디게 진행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날 것이고 또 돌파를 할 때는 기관들의 수급이 변해야지만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가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건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월 8일 수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기억을 해볼 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2000선을 다시 밟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하루 밟았다가 그 다음날 또 미끄러지면 소용이 없겠죠. 내일부터는 보다도 좀 탄탄히 지켜내는 그런 수성의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